이동권 보장입니다. 장애인 인권, 평범한 일상도 고난의 연속이라는 주제에 선정해 봤는데요. 오늘 4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. 장애인의 이동권을 둘러싼 논란과 또 어떤 해결책이 모색이 되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각 지역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오늘 하루 동안 장애인 콜택시와 또 장애인 버스를 무료 운행 중이라고 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네. 매일매일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어쨌든 서울과 부산 양 지자체가 각각 그 서울 거주하는 또 부산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동 수단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동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버스를 오늘 하루 무료 운행한다고 합니다.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오늘 0시, 그러니까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무료로 운행하고요.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보행상 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기존 1급에서 3급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은 지금 장애인 교통수단인 두리발이라고 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. 네. 이 두리발 중대형 차량인데요. 이 차량을 24시간 무료로 운행한다고 합니다. 일단 양 그 지자체가 실시하는 건 그만큼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이 사실 너무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1인당 최소한 몇 대다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어쨌든 장애인들의 어떤 그 이동이 좀 더 원활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입니다. 장애인들에게는 사실 이동권 보장이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그런데 이 장애인 이동권이 지역마다 좀 제각각이라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지금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지자체와 관련돼서 지자체법으로 이제 그 규정이 된 것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각각 지자체별로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. 장애인 콜택시하고 저상버스.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장애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저상버스가 온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 교통 체계에서 그렇죠.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. 네.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면 바로 이 인도의 턱으로 똑같은 높이로 그렇죠. 서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도 이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. 이 저상버스의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이 두 가지인데요. 원래 이게 법으로서 규정이 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지금 4,694대가 이 기준으로서 이 적당한 어떤 그런 대수인데요. 실제로는 83.4%에 불과하답니다. 3,914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. 네. 문제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자체별로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렇죠. 경기도와 경남 이 두 곳은 112.8%와 105.9%, 즉 100%를 초과하는 그런 지금 기준치를 넘고 있는데 특히 부산이라든지 인천 등은 56.4%와 57.3%로 2분의 1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. 또 운영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것도 다 제각각입니다. 그렇겠죠. 물론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이제 부담을 해요. 네. 대개는 이제 기본 요금과 그다음에 이용 요금만 이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실제 운영 실거래와 관련된 실제 운영 비용과의 차액은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운행 거리별로의 어떤 그런 그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꼭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. 이동도 해야 되잖아요. 그 이동이라는 게 이 도와 도 이런 그 경계선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각각이지 않느냐,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.
이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장애인 단체의 이제 출근길 기습 시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장애인 단체가 오늘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예산 등 이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우리 또 이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어요. 네, 전장현이라고 표현을 하죠. 네. 전국장애인 철폐연대. 전장현을 비롯한 어쨌든 이 시민 단체들이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달 29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이미자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을 만났습니다. 네. 이 두 사람은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특별히 보냈어요. 직접 네. 경청을 하라. 그래서 이 전장현 박경석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약속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전장현의 입장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. 그리고 전장현은 그 자리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.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동이라든지 뭐 탈시설이라든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약속을 해달라. 그리고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해달라. 즉 예산을 확보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고려하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전장현 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한을 달라는 거예요. 즉 20년 동안 자신들은 투쟁을 해왔고 네.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달라라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기습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쁜 아침 시간대인데 이렇게 시민의 볼모로 잡은 무리한 시위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첫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두 가지 입장에서 뭐 어떠한 경우로도 사실 불법적인 그 시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 상응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된다. 예를 들자면 매주 금요일마다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체포됩니다.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들도요. 근데 그건 금요일마다 체포돼요.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여성들의 그 미투를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아직도 해결을 하고 있지 않다. 우리들은 금요일마다 시위를 하겠다 하고 그 시위가 사실 꼭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꼭 어긋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면 당당하게 체포돼서 들어가요. 네. 들어가서 벌금을 내고 다시 나옵니다. 그리고 또 다시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. 그 부분은 시위를 한다. 그렇지만 그 시위의 불법성과 관련돼서의 이 정부의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렇죠. 겁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장애인분들이 20년 동안 지금 이 투쟁을 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더딘 것은 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해법이 더딘 것은 분명 해결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저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장애인분들이나 어떠한 분들도 이 시위는 적법한 그렇죠. 상황에서 시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그리고 그 적법성을 만약 뛰어넘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스스로 감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사회적인 약속. 그 약속 속에서 우리들이 한 사회의 그런 하루하루의 어떤 진보를 앞장서는 하나의 어떤 그렇죠.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. 교통 약자를 위해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을 100% 확보하겠다라는 또 대책을 내놨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건데요. 네. 일단 이제 100%라는 건 지금 어느 정도 이 전장현의 시위에 호응을 해왔어요.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
지금 전장현이 요구하는 건 모든 역사에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서 설치해달라. 그리고 그 동선을 확보해달라. 네.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인데 박원순 시장도 사실 2015년도에 2022년까지 전부 다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. 그게 이제 21곳 중에 지금 5곳이 이제 공사가 됐고 뭐 13곳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3곳이 이제 검토 중이었어요. 근데 이제 다시 오세훈 시장이 이게 2024년까지는 전부 다 완성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. 일단은 인수위도 다양한 뭐 대책들을 내놨다라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일단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장애인 날 하루 앞둔 어저께죠. 네. 이런 거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요. 이제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하겠다. 즉 시내버스 중에 이제 낡은 버스들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네. 무조건 저상버스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. 지금 전장현에서 사실 가장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외버스예요. 그러니까 서울 시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상버스가 50% 아까 40% 정도 확보가 됐어요. 그런데 이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시외로 나가는 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? 라고 물어보면 시외는 사실 그러니까 이 고속버스, 시외버스를 타는 그거 보셨죠? 왜 이 저상버스가 없잖아요. 없죠. 그러니까 그 앞에 맨 앞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네. 그 입구만 있는데 그렇죠. 실질적으로 이 휠체어를 타고는 타고는 불가능하잖아요. 안 되죠. 그렇다면 뭐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도와 도를 이용하려면 그만큼 또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이것도 또, 어마어마하고 그렇죠.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인수위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. 이건 전장현이 요구한 것에 대한 어쨌든 대응을 한 것이죠. 그리고 네. 이제 장애인 코택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장애인 코택시가 이 장애인 1인당 몇 대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. 기준이 아직 확충이 안 돼요. 그래서 실제로 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라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네. 그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2027년까지 100% 도입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인수위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는데요. 장애인 단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시위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시민을 볼모로 잡은 불법 시위로 규정하면서 이제 사실은 연일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비판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박경석 전장현 상임 공동대표가 만나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토론회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 두 가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어찌됐든 무엇이든 갈등이라는 거 있을 수밖에 없다. 네.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것 또는 우리 현대 사회라는 건 이렇습니다.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. 이게 자원이 무한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 돼요. 그렇죠. 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인가 효율적 배분,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 갈등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이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죠. 효율적이냐라는 측면에서 서로 이 토론을 하는 것이거든요. 네. 그 토론의 장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게 저는 예를 들자면 이준석 대표와 전장현과의 이런 갈등 속에서 가급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경우가 없어 예의 바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장현이 요구하는 게 어느 만큼이고 그럼 이준석 대표 즉 국민의힘은 어느 만큼 들어줬는지 아니면 민주당은 어느 만큼 들어줬는지 이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잘못했어. 전장현이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잖아. 아니면 거꾸로 아니 국민의힘은 여기까지는 한 것 같은데 전장현이 이건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시각으로 토론회를 봐야 된다라는 그러게요. 겁니다. 근데 네. 제가 이제 들여다본 건 어쨌든 굉장히 좀 바람직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전장현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랬죠.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을 해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. 두 가지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
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문제, 그러게요. 그다음에 탈시설과 관련된 문제. 그러니까 전장현이 처음에 결정이 된 건 이동권에 대한 문제였는데 지금 탈시설 문제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탈시설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. 시설에 있고 싶은 어떤 장애인 부모들도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지켜본 소회입니다. 네. 일단은 뭐 서울시 측도 교통 약자를 위해서 2024년까지 뭐 1역사, 1동선을 100% 확보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, 인수위도 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충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전장현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의 자세, 준비는 좀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모쪼록 장애인 이동권 보장 역시도 좀 글쎄요. 장애인분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럼요. 예, 예. 어느 정도 좀 합치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